지난 5년 동안 전법과 포교에 진력했던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스님 퇴임식이 열렸습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지홍스님 공적이 포교의 미래를 여는 데 큰 디딤돌이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문화재청이 올해부터 5년간 불교 성보를 비롯해 전국의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3D 구축 사업을 시행합니다. 문화재 복원은 물론 실감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핵 발전소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종교계 등이 탈핵을 실천하고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뉴스인 뉴스에서는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 안동일 이사장을 만났습니다. 1조 5천억 원 규모의 아시아 최대 장학재단인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과 안동일 변호사의 불교 인연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2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금요일 첫 소식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전법과 포교에 진력했던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스님의 퇴임식이 열렸습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지홍스님의 공적이 포교원을 넘어 종단의 건실한 밑거름이 돼 포교의 미래를 여는 데 큰 디딤돌이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조계종 제7대 포교원장 지홍스님의 지난 5년 발자취가 영상으로 흘러나옵니다. 신행혁신운동부터 종단 최초의 불교성전 편찬과 우리말 의뢰작업, 뉴미디어 포교까지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실행과 포교에 대한 노력들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포교원장 소임을 회항하는 지홍스님 퇴임식. 지홍스님은 지금까지 포교 현장에서 함께해준 사부대중에게 고마운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해양의 자리를 하게 되어 행복합니다. 지홍스님은 소임을 내려놓으면서도 한국 불교와 종단 발전은 물론 전법과 포교 활성화를 위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기 포교원은 제7대 포교원의 문제의식을 더욱 확장하고 적극적이고 활발한 전법 활동을 펼쳐줄 것을 기대합니다. 앞으로의 전법을 위해서는 교구 본사를 중심으로 지역 단위 개별 사찰들과 포교 역량을 조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포교는 종단과 한국불교 미래의 초석을 다지는 일이라며 재임 기간 종단 포교가 새로운 발전을 거듭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님의 공적이 포교원을 넘어 종단의 건실한 밑거름이 되어 포교의 미래를 여는 데 큰 디딤돌이 될 것을 확신하며 아쉬움은 크지만 스님의 아름다운 회향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원행스님은 종정 진제법원 대종사를 대신해 지홍스님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신행혁신과 포교에 헌신했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포교원 종무원들은 5년 동안 지홍스님과 함께했던 추억을 손편지로 전하고 늘 온화한 미소의 스님을 기억하며 감사패도 선물했습니다. 오직 대중들이 이해하기 쉬운 불교를 만들기 위해 종단 최초로 불교 성전 편찬 작업을 진두지휘하여 발간하였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신행혁신 운동을 주창하여 사부대중이 편안하게 진행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런 4차 산업 시대를 맞이하면서 아마 신행의 핵심과 종단의 새로운 변화를 일궈내는 데도 아마 큰 그런 주주들의 역할이 놓여졌다 생각을 합니다. 지홍스님은 출가 시절 초심으로 돌아가 사부대중 공동체 속에서 생활불교와 대중불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권영세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외교 경험을 살려 균형 있는 정치를 당부했습니다. 권영세 의원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하고 외교를 비롯한 정치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원행 스님은 주중국 대사 등 풍부한 외교적 지식과 경험을 잘 살려 균형 있는 정치를 해주길 당부했습니다.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권영세 의원은 동국대 산하에 있었던 대동고를 졸업하는 등 불교와 인연을 소개하며 친밀감을 표했습니다. 학교법인 승가학원 감사 후보에 도성 탄덕스님과 지홍 지공스님이 복수 추천됐습니다.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어제 120차 회의에서 지난달 사직한 화평스님과 우화스님 후임에 법화사주지 도성스님과 해룡사주지 탄덕스님, 정향사주지 지용스님과 지장사주지 지공스님을 각각 복수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종립대학교 불교 인재 추천 시 조계종 신도증을 소지한 경우에만 추천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등 불교 추천 인재 전형 자격 강화 등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늘 19일 회의를 열어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이전 계획과 한국음악과 폐강 경위 등에 대해 청취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재청이 올해부터 5년간 불교 성보를 비롯해 전국의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3D 구축 사업을 시행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문화재 복원은 물론 실감 콘텐츠 제작과 비대면 교육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문화재청이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 분야에 대해 대대적인 디지털 작업에 착수합니다. 올해부터 5년간 진행될 3D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은 총 713억 원의 예산을 투입, 불교 성보 등 전국의 국가지정 문화재 4천여 건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정밀 레이저 스캐닝과 사진 측량, 열화상 광학 센서 등 비접촉 방식을 활용해 별도 훼손 없이 정확한 크기와 형태 등을 기록하고 육안 식별이 불가능한 영역까지 초고해상도 자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역과 시기별로 나눠 총 3단계로 진행, 경북과 제주 등 1,460여 건의 문화재를 시작으로 오는 2025년에는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를 거쳐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적으로 지정된 경주 남산은 산 전체가 불교 문화재의 보고이고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서는 첨단 디지털 장비와 기술을 총동원해서 축구장 약 3,000개 크기에 달하는 그 경주 남산 전체를 하나하나 정밀하게 기록할 계획입니다. 문화재청은 사업 성과물을 통해 지진과 태풍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한 문화재 훼손 시 원형 복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반인의 3D 데이터 취득이 어려운 점을 고려 사찰 관광과 연구 등 수요에 맞는 콘텐츠로 가공해 자료의 개방 대상과 활용 범위를 넓혀갈 계획입니다. 특히 불교유산의 디지털 재현 속 실감 콘텐츠 제작과 비대면 교육, 웹툰, 디자인 등 문화산업의 원천 자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문화재를 컨텐츠화할 때 원형이나 진정성을 담보로 한 컨텐츠가 매우 중요합니다. 뭐 석탑이나 육안으로 식별 불가능한 영역까지 정밀하게 기록을 해서 디지털 컨텐츠를 통해서 문화재의 가치를 국민들이 이제 체험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3차원 공간정보 서비스도 구축하는데 시공간 제약 없이 문화재의 다양한 모습을 탐방할 수 있고 주변 환경 정비 등 과학적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문화유산 디지털 트윈을 동반 추진합니다. 가상 공간에 좀 그 문화재를 이제 탐방할 수 있는 그런 3차원 서비스를 좀 구축을 해서 현장에 가서 출입할 수 없는 곳이나 일부 훼손된 그 과거 모습이나 좀 생생하게 볼 수 있도록. 포스트 코로나 속 문화재청이 추구하는 디지털 대전환은 성보의 올바른 보고는 물론 불교 문화 콘텐츠 발전의 또 다른 밑바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핵발전소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종교계를 비롯한 시민사회계가 탈핵을 실천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모든 생명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 정령들이 느릿한 걸음으로 다가와 방호복을 입은 사람 앞에 섭니다. 이어 한 정령이 핵 폐기물 앞에 쓰러지고 다른 정령들은 슬픔에 잠깁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발생 10주년을 맞아 국회 앞에서 청년들이 탈핵 촉구 시위에 나선 겁니다. 후쿠시마 지역은 2011년 3월 11일 원전 사고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산과 바다에서 기준치보다 훨씬 높은 세슘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핵 없는 세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어제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탈핵 퍼레이드를 실시하며 원전 사고 위험성과 탈핵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여기에는 불교환경연대를 비롯한 종교환경회의도 힘을 보탰습니다. 후쿠시마를 보면서도 우리는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 거짓말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쿠시마는 바로 핵발전소가 위험하다는 증거입니다. 퍼레이드 참가자들은 탈핵을 약속한 정부가 신규 핵발전소 건설 허가를 연장하는 등 오히려 핵발전소를 늘리고 있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후쿠시마의 교훈을 외면한 채 방사능으로 신음하는 이웃의 호소에 귀를 닫고 미래 세대에 책임을 넘겼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또한 핵사고는 무엇보다 수천 수만 명의 생명과 관계된 일로 인간의 기본 생존권을 뿌리부터 흔드는 대재앙이라는 데 공감했습니다. 탐욕의 눈먼 이들과 탈핵 약속을 지키지 않는 무능한 정부 대신 자연의 경고에 귀 기울입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방사능 유출로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피해 입지 않도록 모든 핵과 안전하게 이별할 것을 선언합니다. 미국의 쓰리마일, 소련의 체르노빌,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까지 핵기술로 인한 거듭된 대형 사고에 종교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탈핵 실천이 미래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강릉 용현사가 지역 불교 인재 양성을 위해 용현사 교육관에서 제3기 용현 불교대학 입학식을 봉행했습니다. 지난 9일 열린 입학식에서 불교대학 3기 32명이 입학했으며 입학생들은 불교대학에서 배움으로 깨달음을 이루고 사회에 회양할 것을 서원했습니다. 불교대학장 설함스님은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지금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불교대학생들은 입학식을 시작으로 기초교리와 경전, 명상 등 다양한 수업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창원 성주사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비의 쌀을 창원시에 보시했습니다. 성주사 주지 법안스님, 김희순 신도회장, 이점숙 불모회장, 황경숙 마야회장 등은 최근 창원시청을 찾아 허성모 시장에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위해 백미 20kg 100포를 전달했습니다. 쌀은 성주사 신도들이 신축년 청소살림 기도를 통해 십시일반 모금한 것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는 신도들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법안스님은 불자들의 정성 어린 백미가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초석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가 제주불교 4.3 추모사업회에 방역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9일 제주 관음사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조계종 제23교구 본사 관음사 주지 허운스님과 JDC 문대림 이사장, 추모사업회 김용범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제주 4.3의 상징 동백이 새겨진 방역 마스크 6,500장을 전달한 JDC 문대림 이사장은 제주가 평화와 인권의 섬으로 나아가는데 보탬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모사업회 김용범 회장은 방역 사각지대의 이웃들에게 정성을 다해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장학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대표 불자 변호사가 있습니다. 오늘 뉴스 스튜디오에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 이사장 안동일 홍익 법무법인 고문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변호사님은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 이사장을 맡고 계시는데요. 먼저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사장을 맡은 지가 지금 한 6개월 됐어요. 네. 그런데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이라는 이름처럼 관정 이종환 선생이 우리나라 참 산업 1세대시고 삼영화학그룹의 명예회장으로 계신데 2000년에 저희 재단을 설립을 하시고 지금 21년 됐죠. 그래서 그동안 거의 전 재산을 내놓으셔서 그동안 또 쭉 이렇게 키워오셔가지고 현재 1조 한 5천억 원의 재원을 가지고 있어서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
재단인데 특히 세계적으로 거의 그 자선단체 재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은 말 그대로 장학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연구사업 같은 것도 지원을 합니다마는 최근에 큰 지원은 서울대학교에 600억 원을 기부해서 관정 도서관을, 세계적인 도서관입니다. 뭐 세계에서 오히려 시찰들을 많이 오는 도서관이 됐죠. 네. 예.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 1조 5천억 원이 넘는 출연으로 아시아 최대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합니다. 또 재단에서는 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아까 궁금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장학 사업인데 네. 장학 사업을 국내 장학생 한 200여 명, 또 국외 장학생 200여 명 해서 약 500명한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장학생은 1인당 1,100만 원씩, 또 국외 장학생은 5만 불, 6만 불 이렇게 해서 주고 있고 현재까지 전부 나간 것이 20년 동안에 한 2천억 원 나갔습니다. 그래서 또 매년 그 수입을 저희가 한 200억 원 정도 해서 매년 한 120억 원씩 거의 하고 있고 앞으로 좀 더 늘려서 내년부터는 한 1,000명까지 지금 늘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 사명화학그룹 이종환 명예회장님이 네, 설립하셨는데 네. 이종환 명예회장님이 어떤 분인지 참 궁금합니다. 네, 지금 우리 나이로 흰백자 백수 99세신데 네. 1958년에 사명화학을 건립을 해서 그동안 이제 여러 계열사들을 많이 그린 우리나라의 아마 화학 분야에서는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어른이시고 워낙 뭐 구두쇠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아주 짜장면 회장이라고 할 정도로 점심도 아주 가볍게 그렇게 네. 드시고 절약에 아주 몸에 배셨고 그렇게 해서 이룩한 재산인데 거의 전 재산을 그렇게 내놓으시고 지금도 경영 일선에서 저희 그 부동산을 관리를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엔 1,000명으로 지금 늘린다는 것은 지금 500명이 왜 1,000명이 되느냐 갑자기. 그런데 신도림 쪽에 저희가 오피스텔 원룸을 3동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8월에 준공이 될 예정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수입이 또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저희가 수입이 주로 부동산 임대 수입인데 특히 호텔 3개, 골프장 1개. 근데 호텔이 요새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되잖아. 네. 그래가지고 오히려 뭐 골프장은 조금 되지만은 그래서 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떻게든지 세계 1등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장학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사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은 동산 반야회 명예 이사장과 전국 연불 만일 회장을 맡고 계신데 불교와는 또 어떤 인연이신지요? 제가 어머님이 대비심 법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아주 독실한 불자였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제 어머님 따라서 절에 다닌 것이 그게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머니 따라다닌 거 이외에는 별 적이 없었는데 대학에 가서 제가 청담 스님도 뵙고 또 학교에 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2 교수님이 한 분은 황산덕 교수님이 계셨고 한 분은 서돈각 교수가 계셨는데 2분 다 불자세요. 예. 황산덕 교수는 나중에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도 하시고 서돈각 교수도 하셨죠 아마. 그래서 그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또 책도 또 그분들의 책을 많이 읽고 그래서 불교와 가까워졌는데 특히 아버님이 돌아가신 해에 제가 동산불교대학에 3기로 입학을 했어요. 지금 이제 50기가 넘었습니다마는 그래서 더욱
거기서 불교 공부를 더욱 철저히 해가지고 네. 그 다음부터 또 그 다음엔 또 이제 아까 전국 연불만일의 회장이라고 그랬는데 그 1998년 8월 6일 날 건봉사에서 시작한 모임입니다. 만일 동안 연불을 하는 건데 만일 하면 어느 정도 기간인지 잘 모르시죠? 그렇겠네요. 25년 7개월 정도 됩니다. 25년. 예, 그래서 만일을 회양하는 날이 2025년 12월 21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사장님 꾸준히 연불 수행하고 계신데 이 연불 수행을 하는 계기가 있을까요? 아미타불을 염송하든 석가모니를 염송하든 또는 뭐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 쪽으로 마음이 가고 그래서 그렇게 될수록 마음의 평화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이타심도 생기고 자비심도 생기고 보살심도 생기고 이런 것이 우리 연불의 좋은 점이 아닌가. 그래서 제2의 부처님이라고 하는 용수보살 나가르주나 스님도 이행도라고 해서 쉽게 행할 수 있는 도다. 다른 수행 방법은 난행도인데 연불은 이행도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거다 했고 또 우리 원효대사도 말년에는 시중에 나가서 연불 수행을 그렇게 권했어요. 이사장님은 지난 2017년에 조계종 불자대상을 수상하시기도 했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이행도 행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이 나이에 여러 가지로 이제 사회 시민단체 활동도 했고 변호사 활동도 오래 했고 또 불교단체 일도 많이 했고 이제 근데 지금 이제 관정이 이종환 교육재단에 가서 이사장을 하는 것도 마지막 봉사다. 또 전국 연불만일회 또 동산반야회 동산불교대학에 내가 명예이사장으로서 그쪽에 또 봉사를 하고 하는 것이 제 앞으로의 아마 소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코로나19로 신행 활동이 많이 위축되고 있는데요. 연불과 같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수행법을 많이들 터득하셔서 신심을 증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3월 10일 금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